의혹의 흑모, 백신의 동경 일비곡 공원. 남쪽 뒷문을 나와서 큰 길을 하나 넘으면 남좌 구간정으로 뚫린 길이 있다. 이 길을 조금 가면 오른편 뒷길에 문화 아파트의 큼직하고 산뜻한 3층 건물이 보인다. 이 아파트는 아래층이 통틀어 자동차 수선소와 택시 차고로 되어 있는 까닭에 그 앞길을 지나는 사람이면 우룩 우르룩 땅땅 하는 요란스런 자동차 수선하는 소리에 의례 한 번씩은 바라보고 지난다. 학기말 시험도 무사히 끝난 3월 제3 일요일에 성수와 연순이 세 사람은 일비곡으로 놀러 왔다가 우연히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우룩, 우르룩, 땅, 요란스런 소리에 무심코 바라본 것이었다. 아이고, 아파트. 연순이가 먼저 멈칫하였다. 글쎄, 마루도치가 가까우니까 샐러리맨들을 위해서 지어놓았구먼. 성수도 잠깐 머물러 섰다. 여기 같으면 아주 조용하겠네. 들어가 봅시다. 안성맞춤격으로 빈 방이 있을지 알 수 있어요. 연순이는 두 사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제 혼자 앞서서 아파트로 들어갔다. 두 사람들도 마지못하여 연순이 뒤를 따랐다. 아파트 감독인 듯한 노파는 세 사람 아래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무척 애교 있는 말씨로 어디 근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 우리들은 학생입니다. 매우 조용해 보이기로 공부하기에 좋을 듯 해서요. 오, 그렇습니까? 참 조용하지요. 학생이란 말에 노파는 아주 반겨했다. 2층은 대소합하여 30개요. 3층은 25이어요. 그리고 옥상은 바람도 쏘이고 할 정원 이외다. 설명을 하며 세 사람을 인도하여 고루고루 구경을 시킨 후 이 방이 지금 비었는데요. 하고 3층 남편으로 있는 5호실과 8호실 두 방을 열어 보였다. 아이고 전망도 좋고 공기통내도 좋고 햇볕도 잘 들고 아주 죄다 좋구먼요. 당장 옮겨옵시다. 연순이는 무척 이 아파트가 맘에 들어 했다. 글쎄, 성수와 연주도 맘에는 들어 보이나 연순이처럼 좋아하지는 않았다. 모두 싫다면 나 혼자 올 테야. 연순이는 벌써 옮겨올 걱정을 하였다. 우리 아파트는 불량한 사람은 들이지 않습니다. 아가씨 혼자시더라도 내가 할머니처럼 감독을 하니까 조금도 염려 없습니다. 베드도 싱글, 더블 맘에 드시는 대로 몇 개든지 드릴 테니 호호. 노파는 성수를 바라보며 의미 있게 웃었다. 이 아파트는 양식인 까닭에 침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었다. 좌우간 방세는 얼마요? 네, 5호실은 30원, 8호실은 35원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학생의 신분으로는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 일요일에 세 사람은 함께 이문화 아파트로 기어이 옮기고 말았다. 성수는 대구에서도 이름 있는 부호의 외아들이요. 연주와 연수는 형제간으로 남형제 없는 귀여운 딸들로서 성수의 집보다 못하지 않는 부자였다. 돈을 두고 염려할 처지가 아니었고 쓸데없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공부에 방해되는 것도 귀찮고 하여 이렇게 옮긴 것이었다. 성수는 일대학 전경과 연수는 여자 미술 전문 양화과 연주는 성수의 아내로 피아노 개인 교수난 받으며 성수의 시중이나 드는 것이었다. 오호실은 싱글베트 2개를 맞놓고 연주와 연순이가 차지하고 8호실은 더블베드를 1개 갖다 놓고 성수 혼자서 차지하였다. 그러나 실상 연주는 성수의 방해가 있는 편이 많았으므로 5호실은 연순이 혼자 차지하였다. 언니는 오늘 밤 또 저쪽 방인가? 성수가 요즘 감기로 앓으니까. 히잉, 또 감기야. 동생에게 받는 조롱이었으나 연주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성격이 부드럽고 기가 약하며 따라서 몸도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말하자면 연약하고 맘씨 좋은 아가씨였다. 그러므로 사나이처럼 뻣뻣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무엇이든지 맘에 있는 대로 막 털어놓고 떠들어대면서도 지극히 마음 많은 유순하여 그림을 배우는 사람 같지 않게 명랑한 오덴바 타입의 연순에게 대하여서 연주는 형이면서도 아주 위엄이 없었다. 연순 씨도 어서 시집을 보내야겠구나. 처녀는 나이를 먹으면 못 쓰는 거야.
성수도 웃으며 자기 아내의 편을 드는 척하고 연순이를 놀려주었다. 흥, 아저씨도 말 마오. 이 아파트에 옮길 때는 공부 많이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연순이는 더 말을 계속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그래, 누가 그렇지 않다 했는가. 그럼 그렇지 않아요? 밤낮 그저 언니하고만. 셋은 일제히 얼굴이 붉어지며 웃어버렸다. 비록 연애결혼은 아니었으나 성수와 연주의 사이는 연애결혼 이상으로 사랑의 도가 높았고 연순이도 이 부부들로 인하여 한 번도 맘 상해본 적이 없었다. 세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는 맛보기 드문 행복스런 학생 생활이었고 또 사랑 많고 즐거운 부부 생활이었다. 연순이는 연주가 자기에게보다 성수에게만 혼이 팔려 있으므로 자연히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이 아파트로 옮겨온 후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한 차례씩 일비곡 공원을 다녀오는 버릇이 들었다. 여름철이 된 후에는 더욱 열심히 산보를 하게 되어 하루라도 빠지면 그날 밤은 몹시 침울해지기까지 된 연순이었다. 연순이는 매일 일비곡에 무슨 재미로 빠지지 않고 간후 하루는 연주를 보고 성수가 이러한 걱정을 하였다. 아마 애인이 생긴 게지. 성수는 별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었으나 형된 연주는 갑자기 염려가 되었다. 그러면 어쩌나요? 시집 보내지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잘못 속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어린애가 아니어요. 염려 없어. 저렇게 철없어 보여도 이지가 발달된 사람이라 일시적 감정에 도취되거나 남의 유혹에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야 하지만 한편으로 감정이 예민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내일 내가 슬쩍 뒤를 밟아가 보지요. 성수는 연주와 의논한 후 그 이튿날 연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교복을 벗어버리고 짤막한 원피스에 게다를 달달 끌며 산보 나가는 뒤를 밟아갔다. 연순이는 바른 길로 일비곡으로 들어갔다. 성수도 멀찍이 떨어져 따라 들어갔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더니 어린아이같이 껑충껑충 뛰며 어린이 운동장 안으로 쑥 들어가고 말았다. 성수도 뒤를 따라 쑥 들어가려 하다가 문 앞에 대인무립이라고 쓴 패를 보고 멈칫하고 섰다. 하는 수 없이 그물로 싼 담장에 가 붙어 서서 운동장 안을 살펴보았다. 연순이는 많은 어린이들과 한때 뭉쳐서 미끄럼 타느라고 법석을 하고 있었다. 즐겁게 마치 어린아이같이 짧은 원피스 아래로 드로스 입은 궁둥이가 미끄럼 타느라고 충대를 올라갈 때마다 일에 선 사람에게 환히 보이는 줄도 모르고 미끄럼 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윽히 바라보고 섰던 성수는 천진스럽게 놀고 있는 연순이 얼굴에서 가슴에 설 수 없는 꽃봉오리를 띄운 물결같이 넘쳐흐르는 형용 못할 매력에 온몸이 으쓱하는 것 같았다. 자기가 몰래 뒤를 따라온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 자, 이번은 거꾸로 탑시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궁둥이를 아래로 하고 미끄럼을 탄다. 아니 그렇게 타면 저 아래 떨어질 때 다치지 않을까? 연순이도 함께 거꾸로 앉아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성수는 그 모양이 어떻게 철없이 보이는지 그만 허허허 하고 웃어버렸다. 웃는 소리에 아이들은 일제히 떠들던 입을 꽉 다물고 훌쩍 돌아보았다. 아이고 아저씨. 연순이는 성수를 보자 게다를 손에 집어든 채 운동장 밖으로 달려나왔다. 왜 그만 놀고 나오세요. 아저씨 웬일이세요? 나는 심심하니까 날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놀지. 참 재미있다오. 연순이는 그제야 손에 든 게다를 신으며 운동장 안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 안녕을 하고 성수를 따라갔다. 성수는 바른 말을 하지 못하였다. 놀러 왔지. 언니는 집에 있겠지. 그러면 돌아갈까? 누가 먼저 가나 다른 박질합시다. 연순이는 다시 깨다를 벗어들었다. 발이 상하면 어떡해. 관계없어요. 자, 뒷문까지 다른 박질하다고요. 앞을 서서 달려가는 연순이 전신은 탄력 있는 고무공과 같았다. 성수는 일부러 천천히 달렀다. 거북, 거북, 거북이 아무리 쫓은들 내 걸음은 못 따를걸. 연수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을 하였다. 정말 시작. 성수도 두 다리의 스피드를 내었다. 아이고,
연순이도 갑자기 스피드를 내며 단발한 짧은 머리카락이 뒤로 나부꼈다. 아이고머니. 아, 연순이는 성수를 돌아보려다가 누구에게 몹시 부딪히며 옆으로 고꾸러지려 했다. 부딪힌 사람은 이편으로 걸어오려던 젊은 신사였다. 연순이 달려오는 김에 신사는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스틱으로 꽂으며 몸의 중심을 잡아섰다. 연순이는 놀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여 깊은 숨결에 뛰도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용서하십시오. 천만에 다치시지 않으셨나요? 헐떡이며 얼굴이 붉어진 연순에게 신사는 미소를 띄우고 친절하게 물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성수도 미안한 듯이 신사에게 머리를 숙였다. 아니, 염려 없습니다. 아가씨께 도리어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사는 스틱을 한편에 걸고 모자를 벗어 조금 상반신을 구부려 보이고는 태연한 얼굴로 지나가 버렸다. 웬일인지 연순이는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며 고개를 갸웃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신사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얼른 가지 않고 섰어요? 자, 저 문까지 내기한 것 계속하자고. 성수는 연순이 팔을 잡아 끌었다. 아니, 아저씨, 저 신사 송곳니 봤나요? 송곳니. 성수도 고개를 갸웃하고 벌써 보이지 않는 신사의 뒤를 바라보았다. 글쎄 이제 부딪힐 때도 연순이가 달려오는 것을 저는 빤히 보았을 텐데. 아니, 저놈의 자식 일부러 부딪히게 한 것이 아닐까? 성수는 신사에게 사과한 것이 좀 분한 것 같았다. 아저씨, 연수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도로 고개를 갸웃하고 입을 꽉 다물었다. 어쨌든 간에 집으로 갑시다. 연수는 역시 무엇을 생각하는 표정으로 일부러 딸딸개다 소리를 높이며 공원 문을 나섰다. 이제 그 신사와 서로 부딪힐 때 헐떡이는 연순이 왼편 가슴은 이상스런 감각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징글징글하게 그의 유광이 꾹 눌린 것도 아니었고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연히 붙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야릇하고도 델리케이트한 형용 못할 감각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놈의 자식. 연수는 불쾌한 생각이 무럭 치밀며 부딪힐 때 약간 자기 가슴 위를 스쳐 지난 신사의 손길이 생각나서 몸서리가 나게 소름이 끼쳤다. 허어! 그 신사 참 하이칼라던데 아주 시크보이야. 서양 바람 개나 쏘인 작자가 아니고는 그만한 차림차림은 못하고 나설걸. 성수는 잠잠하게 걸어가는 연순이 가슴을 엿보듯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단번에 녹초가 된 모양인가? 내가 여자라도 홀딱 반하겠던데. 성수는 연순을 놀렀다. 아저씨, 그 작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연수는 그 농담을 받지 않고 얼굴을 찌푸린 채 물었다. 신사의 아무 기교 없이 덥석 쓴 모자에 멋진 태도나 양복 스타일이라든지 스틱을 팔에 거는 태라든지 가벼우면서도 정중한 걸음걸이라든지 모자를 벗고 약간 상반신을 굽혀 인사하는 유아하고 우아한 태도라든지 모두가 세련되고 당당한 영국 타입의 청년 신사임을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성수였으므로 어떤 종류가 뭐야? 영국 가서 케임브리지쯤 졸업하고 돌아온 청년 신사 아니 유한 신사 아니 청년 학자랄까. 그 신사를 입에 침이 마르게 축혀올리는 성수의 말에 연순이도 적이 안심이 되었다. 그러면 반짝하던 그 송곳니는 아마도 다이아몬드인가 보. 하고 비로소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띄었다. 그쯤이면 다이아가 아니고는 어디까지든지 성수는 그 신사에게 홀딱 반한 모양으로 말했다. 그렇지만 아저씨, 이제 부딪힐 때 연수는 왼편 가슴을 누르며 더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부딪힐 때 허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란 말이지. 연순이도 그럴 나이니까. 그렇지만 허허허 작사랑이야. 그런 신사가 연순이 같은 말괄랑이에게 일부러 부딪힐 리도 만무하고 성수는 농담을 그치지 않았다. 아저씨같이 가치 없는 외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비판하는 연순이가 아니라 연순이는 입을 비죽해 보였다. 그러나 그 신사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와 어른거려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연순이는 그 신사를 오늘 처음 본 것이 아니다.
벌써 며칠째 공원에 산보를 가면 을에 한 번씩은 눈에 띄던 사람이었다. 아무리 말괄라이처럼 어린이들과 한 뭉치가 되어 장난하는 연순이라 해도 이미 스물에서 한 자국 내디딘 처녀인 만큼 이러한 시크보이를 아무 느낌 없이 길 가는 첨지 보듯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차곡차곡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는 연순이었으므로 볼 때뿐으로 진작 잊어버리는 것이었으나 오늘 우연히 그 신사와 부딪히며 자기 가슴 위에다 야릇한 수수께끼 같은 감각을 날인하고 간 그 손길은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날름하는 뱀의 혀끝이 와닿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 대체 그 신사의 손끝이 어떻게 내 가슴에 와닿았을까? 하는 해득 못할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도 이 빠지지 않고 연순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교복을 벗고 곧 공원으로 산보를 갔다. 오늘 또 만날까? 그는 공원 문을 들어서자 곧 그 신사 생각을 하였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던 가달게 새로 2시가량 되었을 때였다. 그는 아직 볕이 쨍쨍하고 더운 까닭에 늘 놀던 어린이 운동장으로는 가지 않고 그늘 아래 앉아 테니스하는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테니스 코트로 철렁철렁 걸어갔다. 동물원을 지나 코트편으로 넘어가려는 그늘 아래 그 신사는 저편을 향하여 서 있었다. 석양이 되어야 나타나는 그 신사는 벌써 어떻게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해지며 뱀의 혀끝 같다고 스스로 생각해 오던 신사의 손길이 선뜻 생각나며 눈살이 찌푸려졌으나 모르는 척하고 덥석 그 앞을 지나갔다. 지나가며 보니 그 신사는 소녀 하나와 마주 서 있었다. 누이 동생인가 보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으므로 원래 어린이 좋아하는 성질이라 그만 힐끔 그 소녀만을 돌아보았다. 소녀는 돌아섰으므로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짤막한 머리를 리본으로 되는 대로 잘라매고 짤막한 보일로 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팔은 어깨에서부터 아무 걸친 것 없이 모양 있게 내놓았다. 아마도 양장이 어울리는 품이 외국물을 먹었는데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대로 테니스 코트 바깥쪽 위에 그늘진 벤치를 골라 앉았다. 게임 끝. 하하하. 코트에서는 그때 막 시합이 끝나며 심판이 뛰어내렸다. 못 이긴 편 조니가 라켓을 그만 두들겨 붓을 듯이 울러매더니 애 꼬라사또 내 라켓은 구멍이 뚫어져 할 수가 없었네. 하며 껑충 네트를 뛰어넘으려다가 왼발 끝인 네트에 탁 걸리며 보기 좋게 큰데 자헤엄을 쳤다. 아아 아하. 코트 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연순이도 우스워 한참 웃었다. 그때 자기의 귀 뒤에서 아주 고막이 뚫어질 듯한 소프라노로 오호호호 하고 웃는 이가 있었다. 가뜩이나 넘어져 부끄러울 터인데 이렇게 딱새 소리로 막 웃어대는 사람은 누구야? 연순이는 훌쩍 뒤를 돌아보았다. 오호오호.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우스워 죽겠다. 그는 아까 신사와 마주 섰던 소녀였다. 오호호호. 소녀는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웃는 웃음소리는 소녀답지 않게 채를 낸 작은 소리였다. 아이고 언니, 당신은 우습지 않아요. 소녀는 연순이 곁에 와 앉으며 곧 상글상글 말을 건넸다. 글쎄요. 연순이는 이 소녀가 다행히 자기 곁에 온 것이 반가웠다. 그 신사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도 있거니와 이렇게 귀엽게 생긴 소녀와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좋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웬일인지 연순이 시선은 소녀의 얼굴 위로 자꾸 끌려가고 있었다. 연수는 처음 보는 소녀의 얼굴을 무례하게 자꾸 바라보는 것이 미안하기는 하나 두 눈은 소녀의 얼굴에 가 딱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한 번 보고 또다시 보고 해도 도무지 판정해낼 수 없는 수수께끼를 쌓은 그 소녀의 얼굴에 무럭무럭 호기심이 치받쳐 올랐다. 오호호, 저희가 그만 돌아가는구먼. 엎어진 것이 부끄러우니까. 소녀는 코트만 열심히 바라보며 다시 말을 건넸다. 어디 다쳤나 보오. 연순이도 그제야 시선을 돌려 코트를 바라보았다. 보세요. 언니 당신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요? 소녀는 다정스럽게 다가앉으며 물었다. 내 이름, 련. 연순이는 일부러 연자 하나만 가르쳐 주었다. 련, 하스.
소녀는 두어 번 되씹고 나더니 나는 로라. 그래요. 우리 동무 됩시다요. 연순이는 그제야 그 소녀 얼굴에 수수께끼를 하나 풀어낸 것 같았다. 오라, 양키로구먼. 아니 호녀라로다.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피고도 핏기 없는 빛깔. 아주 쭉 성코 넓은 이마. 움쑥 들어간 큼직한 눈. 긴 속눈썹. 틀림없는 양키다. 그러나 칠같이 검은 머리. 산포도 알같이 새까맣고 광채 나는 두 눈동자는 틀림없는 동양 사람이다. 호녀라. 연순이는 이렇게 단연을 내렸다. 그러나 노라에 대한 호기심과 의혹은 그대로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대체 어린이냐? 정말 소녀이냐? 짧은 머리를 리본으로 묶어내린 것이나 드레스의 스타일이나 사척반이 될락말락한 작고 가녀린 몸집, 천진스러운 두 눈동자, 정령코 15도 채 못된 소녀이다. 그러나 그 반면 희고도 핏기 없으면서도 소녀다운 탄력 없는 팔과 뺨, 연순이 자기 손보다 더 발라 여행손 등 아무리 잘 보아도 25이나 되어 보였다. 이상스런 사람도 다 보겠구나. 연순이는 그 신사의 말을 물어볼 것도 있고 로라에게만 정신이 쏠렸다. 그때 로라는 연순의 의혹을 알아차린 것 같이 얼굴을 획 돌려 가만히 쳐다보았다. 모나리자. 연순이는 미전 학생답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문득 연상되었다. 지극히 어려 보이는 로라의 표정. 모나리자의 미와 신비와 불가 사이를 숨긴 로라. 그 점잖은 신사의 두 인물은 형용할 수 없는 미묘한 이었다. 언니, 어린이 운동장으로 갑시다. 그럴까요? 그럼 같이 온 어른에게 허가받고 오구려. 연순이는 이 기회에 신사의 말을 물어보리라고 생각을 하였다. 같이 온 어른? 누구예요? 로라는 눈을 둥글하며 휘휘 둘러보았다. 아니, 아까 전 나무 아래서 당신과 같이 서 있던 이 말이에요. 오빠가 아니었나요? 연순이는 이상하여 이렇게 겨우 말을 하였다. 오, 저 백일홍 아래서 말이지. 난 모르는 신사야. 그러한 오빠가 있으면 오죽 좋게요. 그 신사를 알지 못한다는 말에 연수는 조금 실망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신사 까닭에 로라에게 자기의 의혹되는 바를 물어보지 않고 참아오던 것이 갑자기 장난꾸러기같이 무럭무럭 호기심이 치밀어 올라왔다. 그런가요? 로라 대체 당신 나이가 얼마예요? 연수는 짓궂게 로라를 바라보았다. 맞춰보, 알아맞히면 선물하지. 로라는 재미있다는 듯이 연순이 팔에 매달렸다. 25. 연수는 서슴지 않고 말해버렸다. 남의 나이를 묻는 것이 실례인 것도 또 더구나 자기 딴엔 어린 소녀인 채 하는 것을 대담하게 25이라고 하면 여간 실례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하면 호하고 실례라고 욕하면 먹을 셈치고 이렇게 넘겨짚은 것이었다. 의외에도 로라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25? 오, 감사해라. 정말요? 정말 25으로 보여요. 아이고 좋아. 아주 기쁘다는 듯이 연순이 두 눈을 쳐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아니 보면 볼수록 나이 먹어 뵈는 로라. 그러나 그 두 눈동자는 보면 볼수록 천진스럽고 얼쁘고 맑은 로라이다. 그러면 몇 살이오? 연수는 로라의 종아하는 꼴이 우스웠다. 그 모양은 나이 많은 사람을 적게 먹어 보인다고 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어린 같다고 하면 철없이 기뻐 뛰는 그 모양이었다. 오호호, 알아맞혀요. 15. 연수는 조롱같이 한번 독 덜어뜨려 보았다. 로라는 연순이 기대한 바와는 반대로 고개를 끄덕하였다. 15. 그럼 나는 생일이 섣달인 까닭에 만 15은 아니에요. 선물을 해야겠네. 로라는 25이라 우겨대지 않음을 도리어 실망이나 하듯 고개를 내려뜨렸다. 정말일까? 아니다. 거짓말이다. 앙큼한 여자다. 연수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로라, 내가 꼭 바른 말을 한다면 로라는 꼭 25살이나 먹어 보여요. 몽둥어리는 작지만 꼭 어린아이를 낳은 여자같이. 이미 뻗치는 김에 연수는 어디까지든지 로라의 정체를 판정하고야 말리라는 호기심에 이렇게 심한 말까지 쑥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로라는 얼굴이 파래진 채 조금도 노하지 않고 정말 하느님께 맹세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보이나요? 나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 로라는 애원하듯 말하였다. 맹세, 이렇게 말이지. 연순이는 팔을 들어 맹세하였다. 에고머니, 나도 맹세해요. 꼭 15살, 15. 그럼 이렇게 맹세하지 않아요. 로라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연순이는 로라가 맹세하는 모양을 바라보면 어머나 심하게 실례를 하였나 하고 후회하였다. 그러면 로라는 어느 나라 사람, 아버지는 아메리카, 어머니는 스페인. 왜? 연수는 그 말이 또 이상스러웠다. 스페인 사람이 아무리 동양적이라 해도 머리털이 저렇게 검고 두 눈동자가 저렇게 검고 아름다울 수야 있을라고 하는 생각이 든 까닭이었다. 거짓말 마라. 엄마는 일본 사람이지. 아이고머니, 당신은 아주 맘이 나쁜 사람이야. 로라는 새침하여 돌아섰다. 흐응, 거짓말쟁이 호녀라. 연수는 그대로 로라를 버리고 혼자 다른 박질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언니, 아저씨, 나는 지금 참 천하에 제일 가는 괴물을 구경했다오. 연순이는 아파트 바로실로 들어서며 이렇게 외쳤다. 가지런히 앉아 빙수를 마시고 있던 성수와 연주는 일제히 돌아보았다. 나는 참 좋은 구경을 했어요. 연순이는 성수의 빙수 그릇을 빼앗아 마시며 자랑같이 하였다. 무슨 구경? 연순이는 노라 이야기를 다하여 듣게 하였다. 성수와 연주도 호기심이 바싹 일어났는지 그대로 벌떡 일어섰다. 그러면 가볼까? 우리 셋이 함께 가자고. 나가는 길에 어디 가서 시네마도 구경할 겸. 성수는 토요일이면 을에 영화 구경을 가는 버릇이 있었으므로 이날은 로라도 구경할 겸 그대로 셋이서 공원으로 나왔다. 연주는 어서 바삐 로라가 보고 싶어 공원 안에 들어 사방을 휘휘 살폈다. 세 사람이 신음악당 합 숲속을 지나다가 로라를 발견하였다. 로라는 아까와 한 모양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벤치에 걸터 앉아 있었다. 연순이는 자기 형에게 로라 구경을 시키게 된 것이 기뻐 크게 불렀다. 힐끔 돌아보는 로라는 입을 비축하여 보이고는 뽀로통한 얼굴로 싹 돌아앉았다. 연순이는 공연히 아주 귀여운 아가씨인데 성수는 첫눈에 로라에게 호의를 가졌다. 스페인 사람이란 말이 옳구려 머리는 염색을 한 모양이고 연순이는 아까 로라에게 너무 심하게 군 것이 미안스러웠다. 로라, 용서하구려. 장난이었다오. 싫어요. 당신은 맘씨가 좋지 못해요. 로라는 금방 울듯이 입술이 떨렸다. 로라 이제는 정답게 동무되자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야. 로라상 아가씨. 보세요 아가씨. 성주와 연주도 허리를 구부리고 로라를 들여다보며 달래었다. 오오오. 이제부터는 나를 놀리면 안 돼요. 응. 로라는 그 크고 검은 두 눈동자를 반짝이며 벌떡 일어섰다. 그렇고 말고 로라 참 예쁜 아가씨야. 연순이는 일부러 로라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보세요. 당신 보고 아저씨랄까요? 당신에게는 언니라 그러고. 로라는 성수와 연주에게 매달리며 가느다란 소프라노로 곱게 말하였다. 네, 그렇게 부르세요. 두 사람은 쾌히 승낙하였다. 아이고 좋아. 오늘 나는 아저씨 하나 언니 둘이 생겼네. 로라는 몹시 좋아하였다. 인제 완전히 모나리자의 성이 풀리신 모양이구려. 연순이는 로라의 팔을 끼며 말하였다. 댁이 어디세요? 어디 가서 놀다 오겠다고 허락받고 오시면 시네마에 데리고 가지요. 성수는 로라를 아주 어린 소녀로 여기는 모양이었다. 연주 역시 그러한 표정이었으나 연순이만 그 형들의 안광이 흐린 것이 우스웠다.